네, 안녕하세요. 오일입니다. 오늘은 언어 ETF가 최근 6개월 동안 성적이 좋았나?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한번 볼 건데, 그 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것이 달러 인덱스죠. 이거 DXY 여기 보시는 것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보시면은 tradingeconomics.com이고요. 여기는 막 영어, 한국 다 되니까 좋고 자료가 많아서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도 다 그려주는데 현재 보시면은 달러 지수가 제일 높았던 것이 93.59였고 지금 이제 93.16이죠. 그래서 낮았던 것이 대충 한 91.9, 최근에는 뭐 92.05, 그래서 이 93 약간 위에서 91 약간 뭐 92 약간 밑까지가 이제 밴드를 형성하는 것 같은데, 이 밴드 안에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밴드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시대가 되겠죠. 무슨 계기가 있어서 바뀌는 게 되니까.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트렌드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이제 분위기상에 있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제 밴드 상반에 있어서 뭐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안정적이다. 그리고 이제 좀 위험 사항이 있으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, 그러면서 상품에 가서 보면은 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보시면은 금값은 오히려 이제 최근에 하방에 가까워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1724불, 지금 현재 1757불인데요. 1720불대로 내려왔을 때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, 좀 더 장기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600불까지도 내려올 걸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이게 좀 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의 생산 단가가 뭐 1100불 아니면 1200불 정도가 온수당 가격입니다.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100% 사겠지만, 이제 뭐 금을 이제 방어적으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 정도나 아니면 뭐 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00불 후반이나 아니면 1700불 한 1730불대 정도, 요 정도 밴드 안에서 사시면은, 그죠? 요 정도 밴드 안에서 사시면은, 앞으로 한동안 좀 괜찮지 않을까. 안 그러면 뭐 이럴 때 사면은 또 아무리 방어라도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좀 그렇겠죠. 그래서 금을 사실 수도 있고, 뉴먼 골드 같은 마이닝 컴퍼니 살 수도 있고,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금은 좀 이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죠.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값도 여기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와 있다. 그럼 시장은 안정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음, 달러 지수 봤고,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전에는 엔화를 많이 봤죠. 그래서 엔화가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위험 신호다. 엔화가 올라가면은 뭐 괜찮다. 뭐 이렇게 봤었는데, 요즘에는 이제 위안화 중국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? 위안화도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요 밑에서 6.4에서 보시면 6.48까지 약간 이제 위안화 약세가 왔었죠. 중국이 위험하면은 위안화는 약세가 되겠죠.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다시 안정되면서 최근에 있었던 그 에버그란데는 중국만의 문제로, 물론 이제 중국 자체의 문제로서는 남아 있는 거죠. 해결된 게 아니니까.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이 미국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한 6.4에서 높이 가면 한 6.5까지 가는 이런 밴드를 형성하고 있으니까, 이런 밴드 안에서 이제 유지가 되면은 위안화도 뭐 내부 자체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큰 거시 중국이라는 거시 경제를 보면은 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, 여러분 알다시피 내년 후반에 되면은 이제 중국도 이 최고 지도자를 뽑는 그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지금으로서는 이제
현재 시진핑 주석이 계속 이제 장기 집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 장기 집권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변동을 싫어하죠, 그죠? 그래서 지금 뭐 이 자체 내에 있는 대기업들도 잡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쨌든 큰 소리 안 내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위안화 쪽으로 가면은 밴드 형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제 상품에서는 원유가 문제죠. 원유가 지금 이제 뭐 오르는 것도 괜찮은데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겁니다. 그죠? 최근에. 그래서 그렇지만 원유도 이제 여기 보시면 한 75쯤 되는데, 그죠? 지금 73이죠. 그래서 75쯤 됐을 때, 배럴당 75불에서 하방으로 따지면 한 이제 65불대에서 75불 사이에 이제 위치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안정화 되겠죠. 근데 이제 이게 이 75불 위로 가버린다 그러면 또 이제 약간의 또 시장에 이런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을 더 빨리 촉진시킬 수 있고, 그 얘기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내년 한 6월 달쯤에 끝나면 좀 있다가 고용지 같은 거 봐가면서 이자율을 올리겠다 할 수 있겠지만, 이제 이 유가 같은 게 확 올라가면은 다른 물건 값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빨라지겠죠. 그러면 페드가 이제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이자율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석유 기업, 석유 오일 쪽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석유 기업도 좀 좋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이자율 상승의 압력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시장의 성장주 하는 사람들은 조금 겨울이 추워질 수가 있겠죠.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밴드를 한번 보는 거는 필요하다.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다음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그냥 요 보시면 이렇게 좀 자잘한 그런 밴드 형성하다 갑자기 그 밴드를 깨고 확 튀었죠. 그래서 좀 천천히 올라가 주면 이 속도로 올라가면은 아마 12월 달에 1.45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 기울기만 올라가면요 뭐 이렇게 자로 꺼보면 되잖아요. 그러면 되는데 지금 벌써 1.41 됐습니다. 벌써 이제 9월 달인데요. 10월, 11월, 12월 이렇게 이제 지난번처럼 이렇게 툭툭 튀어 오르면은 뭐 금방 이렇게 또 오를 수가 있죠. 여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죠. 시장은 항상 이런 거가 이제 어느 정도 밴드 형성해서 꾸준히 가주면 이제 서턴티가 높아지는 거죠. 확실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갑자기 튀면은 그렇죠? 밴드를 벗어나도 확 튀어주면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요런데 지금 이제 이자율 관계되고 인플레이션 관계돼서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현실화 되는 거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팍 튀는 숫자가 나오면 시장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날은 조금 이제 시장으로서는 쉬어가게 되겠죠. 뭐 지금 이제 우리 또 계속 최근에 조정이 오면 5% 조정 선에서 조금 이제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? 여전히 이제 현금이 많은 거니까 이제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. 이제 뭐 미국채 수익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구글에다 치시면 되죠. 뭐 이렇게 뭐 트레저리 yield curve rate 이렇게 치면 미 재무부에서 이제 매일 이제 요 만기일 기간별로 해서 이 미국채 수익률이 표시가 됩니다. 물론 이제 앞에 보셨던 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에 보면은 뭐 업앤다운이 되지만 이제 요게 이제 확정된 가격들이죠. 재무부에서 표시하는 거. 그래서 보시면은 한 1개월, 2개월, 3개월 돼 있는데 요게 좀 역전돼 있죠. 그죠? 6개월까지. 요게 이제 사실 1개월 될수록 이자율이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요런 현상이 그죠? 여기 보시면은 요런 현상이 생겼다 안 생겼다 자꾸 그럽니다. 그죠?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이게 순서대로 두면 좋은데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뒤집히는 현상이 생기죠. 짧은 게 더 적어야 되는데 높아지는 경우가 뭐 그건 이제 자꾸 이제 조금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
여기 이제 2년부터가 뭐 2년, 10년 뭐 이렇게 일드 스프레드 할 때 10년 빼기 2년 해가지고 요 차이가 마이너스 나면은 경기 후퇴, 뭐 리세션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거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 3, 또 2 여기 튀었죠. 약간 여기 튀었다는 거, 이자율 튀는 게 보이시고, 그 다음에 이쪽도 0.48에서 0.53으로 좀 튀었죠. 그죠? 그래서 2년, 3년, 5년, 7년, 10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씩 이렇게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20년하고 30년은 거의 약간 좀 유지되는데, 요 한 기간을 보시면 요 2년짜리부터 10년짜리가 약간 이렇게 변동이 되었다. 지금 인플레이션 약간 반영하면서 테이퍼링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이퍼링 이후에 이자율이 올라갈 것을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채권 이자율 봐도 잘 모르고 이제 채권 전문가들이나 봐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자율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는 거, 이런 게 크게 좀 바뀔 때는, 아니면 트렌드가 좀 바뀔 때는, 그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꼭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때 이자율이 바뀐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. 그래서 뭐 이런 이자율들은 시장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,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뀐 거는 또 어느 하나의 계절이면 계절이 또 이렇게 환절기처럼 해서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그런 게 보이는 시그널이고, 그 계절이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, 그 다음에 이자율 올라가는 쪽으로 계절이 이제 바뀌어 간다라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일 시장도 좀 한번 봐야 되죠. 그래서 관심 있는 건 결국은 내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내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또 시장하고 연결되니까 3대 지수 선물이 다 이렇게 0.28, 0.37, 0.5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난 이틀 동안 상승했던 거 약간 좀 이렇게 쉬어가는 분위기 정도다 할 수가 있고요. 오일 프라이스가 계속 이제 랠리를 했었는데, 여기 이제 뭐 빨간색, 그린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빨간색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는 좀 횡보하는 쪽이 될 것 같고, 10년 만기 국채가 이제 1.4에서 조금 내렸다 좀 올라갔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, 이것도 이제 빨간색, 빨간색, 그린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린색입니다.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,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인데 이제 중국 쪽, 이런 아시아 쪽 뉴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? CNBC에는.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,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좀 더 가격 그 상승세가 좋다 그러죠.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경쟁하는 건데, 비트코인이 좀 재미없으면 이더리움이 재미있고 이런 건데, 둘 다 지금 이제 좀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. 한 6%, 7%, 여기 비트코인도 아까 보여드릴 걸 그랬군요. 하여튼 그래서 6%, 7%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,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더 뭐죠, 조사에 들어가겠다. 이제 이 사이버 시큐리티, 그죠?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조사하겠다 그랬고, 또 이제 더 세게는 얘기하기는 이 중국 뭐 중앙은행이는 이제 이 크립토 커런시에 관계된 거는 아직은 불법이다라고 했으니까 타격이 크죠. 중국이 지금 저기 그 비트코인 마이닝이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 1등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투자했던 중국에서 이런 불법이다, 그리고 이제 조사하겠다 그러면은 비트코인, 이더리움 쪽은 조금 이제 파격 효과가 있겠죠.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있는 장기 집권을 두고 정기 작업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은 지금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, 그죠? 화이트하우스에서 이 셧다운 될 것, 정부가 셧다운 될 걸 준비해라 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의회죠. 여기 보시면 이제 낸시 펠로시 상원 의장이고, 이게 이분이 척 슈머인가요? 이름 잘 모르겠는데, 일단은
민주당 상원 원내대표, 그다음에 중간에 좀 키 작은 분이 재무부 이제 자넷 옐런 장관이죠. 요게 그래서 이 이제 행정부, 재무부 장관, 그다음에 하원 의장, 그다음에 상원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지금 뎁실링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3.5 빌리언이 되는 인프라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요게 이제 또 이제 중국의 에버그랜드 사태가 지나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그 다음번 순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9월 30일까지니까요. 9월 30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,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죠. 정치는 참 말도 많고 어떻게 될지도 참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이제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봐서는 금요일 날 하락장으로 이제 이번 주를 마감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고요. 예, 지금 로쿠 같은 경우는 웨스파고에서 이제 다운그레이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코스코 이제 어닝 나왔는데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죠. 그다음에 이제 짐 크레머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이 델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시장에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기술 담당 그 책임자를 바꿨죠. 그래서 이 사람을 바꿔서 이제 마크 주커버가 믿고 이제 믿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고.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가 이제 제 생각에는 트위터를 미국의 카카오처럼 그죠? 한국 미국식 카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에서 이제 돈 주고 받고 하신다고 전 들었습니다. 저는 미국에 사니까 카카오로 제가 텍스트만 치고 이렇게 하지 돈 주고 받는 거는 안 하는데 이제 그 제가 듣기로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돈 주고 받는 게 된다고 들었습니다. 한국에서. 이제 트위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다 이제 핀텍 비즈니스로 이제 많이 가는 거죠. 뭐 페이팔, 그다음에 그 스퀘어라든지, 그다음에 이제 소파이라는 것도 있고,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죠, 점점.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세미컨덕터 얘기가 나왔는데, 이 세미컨덕터는 제 지난 영상 보시면은 PSI하고 SMH ETF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잘 나갔던 것들 6가지 제가 뽑아서 다 얘기했죠.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이제 앞으로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는 시장을 앞으로도 뭐 20% 떨어진다고 했던 회사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이 수소 경제 쪽으로는 좋게 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소 경제 뭐 이제 퓨얼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CNBC 볼 거는 most active인데 돈이 최근에 이제 내려오면서 이번 주에 월요일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하수 목요일까지 이제 주식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오르면서 이제 저가 매수 들어온 거가 어디냐면은 SPY, 저 S&P 500이죠. 그다음에 XLF 요거는 이제 금융 섹터의 ETF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테이퍼링 영향이 있고, 그다음에 포드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. 뭐 이렇게 자동차 더 많이 팔 걸로 보는 모양입니다. 애플은 뭐 애플 아이폰 13이 그전 이전 모델이랑 별로 변화가 없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신제품 발표하면 주가가 내렸다가 연말에 저 애플 스토어 앞에서 줄 서서 사람들이 사면서 주가는 오르는 거니까 애플이 좀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또 간다고 치면 연말에 이제 애플 주식이 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팔런티어는
이 고가에서 이제 저 뭐죠 한 봄에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제 점점 이제 본전을 찾는다든지 본전에서 조금 플러스 나온다든지 하는 거가 보이실 겁니다. 팔런티어가 최근에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죠. 그래서 최근 이 트렌드가 모멘텀을 타서 오르고 있다.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팔런티어가 되고 이제 거래량이 많은 거죠. 4.88% 올랐습니다. 예, 그래서 CNBC를 좀 봤고요. 자,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제 질문입니다. 지난 6개월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1번은 QQQ가 있고 QQQJ가 있죠. 그래서 그다음에 ARK가 있고 그다음에 KOMP 켄쇼가 하는 좀 성장주도 투자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 6개월간 어떤 건지 한번 골라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IWM은 이제 러셀 2000입니다. 그래서 이 IWM에 M이 2000이고 F가 붙으면 그로스고 D가 붙으면 밸류가 됩니다. 그래서 러셀 2000은 3000개 기업 중에서 앞에 탑 10은 탑 1000은 빼고요. 이제 1001등부터 그죠? 쭉 해가지고 3000등까지 이를 모은 2000개의 주식에서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X로 다 시작하죠. 이건 SPDR에서 하는 섹터별 ETF입니다. 그래서 XLE는 XLE는 에너지죠. 요즘에 에너지 핫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F는 파이낸셜, E는 에너지 그죠? F는 파이낸셜. 그다음에 이게 V는 요거는 이제 헬스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 K는 테크놀로지입니다.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가 6개월간 수익률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를 봤을 때 1번에서는 얻은 거, 2번에서는 얻은 거, 3번에서 얻은 거 마음이 결정되셨습니까?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바탕을 SPY로 놓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고요. 최근에 이렇게 잠깐 내려갔다가 오르는 거 보이시죠? 지난번보다 이렇게 기간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내리는 곡선에서 다시 반등하는 거니까 이때랑 분위기 틀리죠.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닌가 요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모건 스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른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요 위까지 갈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기회 될 때 하고 이제 비교되는 걸로 보시면은 이 요즘 그 지난해 좋았던 아크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아크를 집어넣으면 이 S&P가 6개월 동안 13% 성장할 때 아크는 마이너스 1.94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켄쇼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, 켄쇼는 이제 AI 이름입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4.5. 그래서 AI보다는 아크가 좀 더 성적이 좋군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QQQ 아시죠? QQQ에서 좀 그 나스닥 100 아니고 그 밑에 떨어지는 좀 작은 것들 모아서 투자하는 걸 보시면은 그러면은 6.4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전히 시장보다는 이 퍼센트가 낮군요. 마지막으로 QQQ 나스닥 100 지수를 넣으면은 17.58로 S&P보다 4% 높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이제 이 성적을 따지니까 1등, 2등, 3등, 4등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두 번째 6개월간 수익률이 어떻게 높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러셀 2000 IWM을 넣겠습니다. 6개월 동안 3.57% 상승했고요. 그 다음에 IWF는 러셀 2000 중에서 그로스죠. 18.98% 상승했습니다. 시장보다 한 5% 이상 높군요. 그 다음에 IWD는 러셀 2000 밸류죠. 밸류는 7.85%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러셀 2000
IWM을 투자한 것보다 아예 밸류나 아니면 그로스로 분리해서 투자한 게 더 좋았고, 두 개 중에서는 밸류보다는 그로스가 지난 6개월 동안 보면은 성적이 2배 이상 차이 나죠. 그래서 18.98%로 좋았습니다. 그럼 여기서는 이 러셀 2000 그로스가 1등, 밸류가 2등, 그 다음에 러셀 2000 밸류 그로스 합친 게 3등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. 이제는 그 SPDR 각 섹터별로 보면 XLE, E니까 에너지죠. 에너지를 넣으니까 에너지는 시장이 13%인데 6개월 동안 얘는 5.62%입니다. 최근에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특히 이번 주에 석유 가격이 계속 올랐죠. 그래서 석유 가격 뭐 APA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오늘은 아니겠죠.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뭐 수목 7%씩 올랐지 않습니까? 거기에 비하면 이제 섹터별로는 5.62%. 그래서 지금 요때 6월 달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9월 달 요때 내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거고, 6개월치로 보면은 생각보다 시장보다 못하군요. 그래서 XLE 에너지 봤고요. 그 다음에 XLF 파이낸셜이죠. 파이낸셜을 보면 파이낸셜은 시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. 13.78이 시장인데 파이낸셜은 14.66으로 여기 뭐죠? 두 가지 밑에 에너지하고 섹터하고 밑에 요 위에 하늘색 파이낸셜 쪽은 둘 다 최근에 오르는데 6개월치로 보면은 파이낸셜 쪽이 좀 더 안정되게 오르는 거 보실 수 있고, 저기 이제 테이퍼링, 인플레이션,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레이트 올라가는 거, 파이낸셜 쪽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XLV, 여기는 이제 뭐죠? 제약 쪽이죠. 제약 의료 쪽을 보시면은 헬스케어 쪽입니다. 뭐 보험회사도 있고, 이제 헬스케어 보험회사도 있죠. 그래서 헬스케어 쪽 보시면은 15.74로 요 금융보다 1% 정도 높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로 제일 좋아하는 게 테크놀로지죠. 그래서 XLK 테크놀로지 넣으면은 6개월 동안 19.50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에너지 쪽이라든지 금융 쪽이 좋았지만 6개월로 보면, 그죠? 6개월로 보면은 여전히 테크놀로지가 성적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요걸 이제 해보면요, 이거는 이제 테크놀로지 1등, 그 다음에 여기 2등이 헬스케어, 3등이 파이낸셜, 4등이 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 문제를 다 맞추신 분도 계시고, 아니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다는 분도 계실 건데, 대충 투자하실 때 이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? 트렌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트렌드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SPDR에 보시면 이렇게 섹터별로,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제죠. 어제 목요일 날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그죠? 그래서 대부분 다 플러스였는데 릴 에스테이트, 유틸리티가 좀 마이너스였고, 에너지가 지금 가장 좋죠. 그 다음에 파이낸셜입니다. 그리고 지난 5일 동안 보면은 에너지하고 파이낸셜만 좋죠. 그죠? 근데 한 달로 가서 보면은 여전히 에너지가 좋습니다. 최고 좋고, 이미 소비도 좀 있고, 3개월로 가면 바뀝니다. 3개월로 가면 에너지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중에서 최근 한 달이 좋다는 얘기는 최근 그러니까 3개월 중에 그 앞에 두 달은 안 좋았고 최근에 한 달이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이제 좀 순환해서 돈다라는 것도 있고, 최근에 이제 에너지 부족 사태도 있고, 그다음에 겨울이 가까우면서 수요적 측면도 있고 해서 에너지가 좀 더 이렇게
최근 한 달간 그리고 최근 이번 주에 뜬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제 S&P 500 중에서 요 섹터별로는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요. 그 옆에는 이제 이 지난 3개월 동안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거 모데나가 114% 되게 높았죠.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미컨덕터 있죠. 반도체 쪽에 그 작은 회사 두 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 파워 소자 있죠, 입자, 그 부품 만드는 회사 있었지 않습니까? 요게 47%입니다. 그 다음으로. 그래서, 그 다음에 이제 페이컴이라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돈 지급하는 거,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해주는 회사 페이컴인데, 요런 식으로 이제, 요 기간별로 어느 회사가 잘 나가는지, 요 개별 회사도 나오니까, 이제 보시면, 이제 투자에 좀, 도움이 될 것 같고,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면서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잘 나간다고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무조건 여기 보고 이게 1등 회사구나 지금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면은 오히려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3개월 전에 3개월치 보면 얘가 1등이지만 한 달로 보았을 때 바뀌죠. 가스 회사로. 그죠? 이게 지금 APA가 저기 이틀 동안 7%씩 오르는 회사 아닙니까? 그래서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 또 지금 이 회사다가 오히려 회사가 좋다고 또 지금 사면은 또 고점에 물릴 수가 있죠. 그래서 항상 따로 이제 보시고 차트도 보시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수익률이 올라가는지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개인 투자자로서 보실 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11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매수하실 때는 뭐 51선, 101선 요때 이제 그 사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제가 드린 질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자기도 한번 보시는 분들도 질문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재미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